이제 미래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 거고, 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80%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방향성은 지금 우리가 강국인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 그러네. 비메모리 반도체 좀 시장이 긴장된다. 그게 메인이 되는 거죠. 그쵸. 우리 자율주행 얘기했을 때도 뭐 1600개 이상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만 개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뭔지 알아야겠잖아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저장 이외의 모든 반도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장이 아니라 프로세싱. 그러니까 뭐 맞아요. 처리하는 애들인가 보다. 저장 이외.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용어는 그냥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쓰는 용어래요. 그래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용어고요. 미국에서는 주로 로직 칩이라고 쓰인대요. 저는 조금 미국 용어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로직을 수행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그런 말씀하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종류부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류하는 것들이 전자기기의 내 역할을 하는, 아까 연산 반도체, 로직 반도체, CPU가 CPU. 있겠죠. 그게 있고,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에 화려한 화면을 만들어주는 그래픽 반도체. GPU. 그죠. 그 다음에 통신 신호를 처리해주는 통신 반도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 반도체. 그리고 기계 장치를 정밀하게 움직이도록 구동을 돕는 구동 반도체. 뭐 이런 종류로 구분을 한다고는 해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는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이제 딱 나눠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네는 계속 파생되겠네. 맞아. 기능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품종으로.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시장이 넓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80%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품종의 대량 생산을 하는 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데들이 꽉 잡고 있는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다품종이에요. 그러네. 역할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도 지금 너무 많고 그러네요. 기업별로도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다르대요. 다 다르겠네.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사실 다르게 또 개발할 수 있는 거야. 그 개발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러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 자동으로 해주는 거 요새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걸레 청소기라고 쳐요. 그 물걸레 들어가는 칩도 그거를 또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겠네. 있어. 맞아요. 신기하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연산 반도체잖아요. 그 로직 칩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가전제품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뭐 밥솥,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뭐 이런 모든 전자제품에는 연산 칩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거를 MCU라고 하는데 성능이 아주 낮은 CPU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래서 MCU는 CPU와 롬과 램이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MCU를 제조하는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자사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MCU들은 거의 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OEM도 하고 받아서 이제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 어쨌든 대표적인 칩 생산, 반도체 칩 생산 기업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전제품이 새로 나올 때마다 칩이 막 바뀌어야 되잖아요. 설계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CU 칩의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오, 신기하다. 어보브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어바브? 어보브 반도체. 어바브. 이제 어보브. 이제 영국식 발음 어보브. 한국 이름으로 찾아보려면 어보브 반도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에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MCU 다음이 연산 반도체의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 우리가 CPU가 있잖아요. CPU는 성능이 높고 별도의 운영 체계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MCU를 구분해서 CPU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MCU에 속하는 건데 CPU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좀
뭐랄까 급이 높다 그러나 맞아. 제일 똑똑하네. 제일 똑똑한 애야. 반장이야 반장. CPU는 MCU에서 출발을 했고 일단 제일 먼저는 MCU가 이렇게 처음 개발이 됐고 인텔이 제일 먼저 MCU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CU에서 출발해서 CPU가 되고 CPU는 컴퓨터, 노트북, 뭐 서버 이런 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미국 기업인 인텔이 CPU 시장에서는 최강자죠. 그쵸. 누가 뭐라 해도 인텔이. 그리고 미국의 AMD라는 회사도 CPU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2021년에 GPU를 주로 생산하던 엔비디아도 서버용 CPU 시장에 우린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경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엄청 거대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원래 GPU 그 그래픽용만 만들던 사람들인데 이제 서버용 CPU가 컴퓨터 이쪽은 좀 그렇고 그쪽으로 진출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다음은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CPU, GPU, 통신칩, 사운드칩 이런 거를 여러 개 반도체 칩이 있는데 이걸 다 넣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SoC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하나의 칩에 여러 기능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SoC 방식으로 나온 대표적인 칩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는 게 있고 별개의 칩들이 모두 한 번에 구현돼서 하나의 칩 속에 딱 한 개의 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엄청 작아졌죠. 그 진짜 대단한 기술이네요. 진짜 그래서 핸드폰이 비싸구나. 나 왜 이렇게 비싸? 막 그랬는데. 맞아, 컴퓨터만큼 비싸요. 크기는 컴퓨터보다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애플, 퀄콤, 뭐 영국의 ARM 등이 대표적인 AP 회사고. 난 퀄콤이 막 그거 삼성 폰에 들어가는 것만 알았지. 다 들어온. AP 회사란 거 이번 처음 알았어. 삼성 거기 스냅드래곤이라고 삼성 그 폰에 들어가는 AP를 만드는 설계하는 회사죠. 이게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퀄컴이 이제 삼성 초기에 이제 왔었대요. 자기네랑 협업하자고. 이제 스타트업 시절에 청바지 입고 면티 한 장 입고 왔대요. 스티브 잡스처럼. 근데 운전 박대를 당했다는 걸 만나주지도 않고. 진짜?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퀄컴 없으면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그때 협업했으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영국 회사 ARM이 AP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코어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해요. 몰랐어.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이 ARM 인수하려고 했다가 각 정부에서, 각 국가에서 반대해가지고 취소가 됐잖아요. 진짜? 이게 CPU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엔비디아는 CPU랑 GPU를 만들잖아요. 근데 제일 핵심적인 코어를 개발하는 회사를 얘네만 먹을 수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반대를 한 엔비디아가 거지. 너무 독점이 될 수 있다는 거네. 그래픽도 해, 메모리도 해, 거기다가 AP의 코어도 코어까지 해. 그럼 너무 독점이다 진짜. 그래서 미국도 반대하고 전 세계가 반대를 해서 실패를 그래 했대요. 나도 반대다. 삼성 편이라. 그래서 전 세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95%가 ARM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그렇게 유명한데 나 몰랐지. 왜 못 들어봤지? ARM 기술을 가져가서 애플 퀄컴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AP 설계도를 그리기 때문에 이게 코어기 때문에 우리까지는 최종 소비자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아닌 거지. 개인 소비자가 아닌 거지. ARM의 최종 소비자는. 핸드폰 뜯어가지고 이게 조그만 다 뜯어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 그러니까 ARM에서 개발한 그 로직을 또 가져가가지고 애플이랑 퀄컴에서 각각 자기들이 또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니까. 그러네. 우리는 애플이랑 퀄컴 정도까지는 알지만 맞아. 그 밑단까지는 몰랐던 거죠. 영국이 이렇게 숨은 강자인 게 영국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국하고 관련된 분들한테 오해를 좀 살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1등인 것 같잖아요. 근데 몰래 알고 보면 다 영국 거고 막 이런 거 많고요. 그 핵심 기술들이 유럽에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공부하다 특히 뭐 그래핀 반도체에 대해서 영국이 되게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핀이 차세대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도 의외로 영국이 이제 미국처럼 막 이렇게 뭐랄까 화려하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되게 이제 유럽 쪽에 강자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ARM과 애플 퀄컴 같은 회사들을 우리가 팹리스라고 부르거든요. 팹리스. 예. 그러니까 공장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조는 하지 않고 네. 연구 개발과 설계도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들.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 대만의 TSMC 네. 이런 회사들이 제조만 하는 파운드리 회사라고 그쵸. 구분해서 부른대요. 야. 그래서 팹리스랑 파운드리는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고 네, 기대됩니다. 이제 AP 다음으로 요즘 또 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게 네. 인공지능 컴퓨팅에 이제 요구가 늘면서 네. NPU라고 네. 인간의 뇌를 닮은 신경 연산 장치의 연구와 개발이 한창이래요. 그럼 N이 그 뉴런 그런 뉴럴. 건가 보다. 네, 뉴럴. 프로세싱 신경의. 유닛. 예, 그죠. 그래서 NPU는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모사해가지고 뉴로모픽 반도체라고도 하고 AI 칩이라고도 불린대요. 와, 인간의 신경을 한다고. 그래서 이미 고사양 스마트폰에는 네. AP 공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NPU를 탑재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빅스비, 네, 시리 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그 AI 칩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인간의 뇌를 이제 그 모사해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생물체 같은 거네. 그쵸. 걔네 막 대답하잖아. 단순 시리야. 생물체 같은 거. 단순하지만 생물체야. 아직은 그렇게 고사양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시리랑 우리가 대화를 하고 하는 그쵸. 게 네. 이게 얘네들이 학습을 하는 거고 네. NPU라는 그 칩을 네. 통해서 네. 간단한 학습을 하고 데이터는 일단 클라우드로 보내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통신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재밌네요. 이렇게 나열을 하고 보니까 연산 반도체 칩의 발전 역사가 좀 보이지 않아요? 그쵸, 재밌네요. MCU에서 출발해서 네. CPU가 개발되고 네. 작은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AP가 개발되고 네. 지금은 인공지능을 위해서 NPU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그럼 AP 같은 경우에 전 궁금한 게 AP나 NPU? NPU. 그 삼성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나요? 삼성에서는 CPU 그 코어에 대한 거는 이미 개발을 포기를 했고 아, 그래요? AP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네. 그 삼성전자 네. 그 핸드폰이랑 네. 미국에서 팔리는 핸드폰이랑 다른 AP가 들어간대잖아요. 아, 그래요? 그 퀄컴에서 제공하는 네. 스냅드래곤은 네. 미국에서 판매되는 오. 거에 들어가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최종적으로 뭐 코어 핵심 기술이야 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에서 AP를 개발한 그 칩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네. 왜 우리만 무시하는 거냐. 우리도 퀄컴을 달라. 성능이 퀄컴이 조금 더 좋대요. 그래서 우리도 퀄컴을 달라. 왜 우리만 이렇게 자국이라고 니네가 개발한 걸 주냐. 그게 참 그 민감한 문제인데 맞아. 그냥 애국하는 차원에서 쓰는 거죠. 예, 삼성 거 써주는 것도 왜냐면 우리 그 삼성도 AP 개발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아닙니까? 막 소비자 계속 퀄컴 것만 달라고 개발을 하겠어요. 맞아. 거기도 그쵸? 철수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CPU는 이미 철수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NPU도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NPU, GPU에 포커스하기 위해서 CPU는 우리가 접는다라고 예전에 발표를 하고 맞아요. 그쪽으로 더 그게 하고 있고.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CPU는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이미 가져왔어. 많고 그리고 약간 막노동 같은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인풋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이게 뭐라는 이제 저는 또 이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반도체를 만들 때 휘발성 물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반도체 지식 납땜 맞아, 같은 맞아. 거로 하고 그다음에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휘발성 물질들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게 다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뭐 안전장치를 하고 이제 다 파운드리에 그런 걸 설치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만들잖아요. 맞아. 그런 물질에 최소한 노출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뭐지? 어쨌든 AP는 뭐 작으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인 양이 작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냥 좀 소량으로 고품질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우리 국민들이 난 더 이상 막 그런 것 때문에 데모하고 막 아파서 막 맞아, 병에 맞아. 걸리고 그런 게 싫어요. 근데 이게 네. CPU의 그 팹리스 설계를 포기를 한 거고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사실은 팹리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네. 팹리스를 포기한 거지.
아이고야, 진짜 팹리스를 해야 되는데. 팹리스를 네. MP와 AP 이렇게 GPU에 그걸 하겠다고 한 거고, 우리가 사실 파운드리는 더 늘리려고 하고 있죠. 있어요. 대만이 지금 파운드리 회사가 너무 세다 보니까 AP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다 대만에다 맡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으로 맞아요. 올 경우에는 기술 유출에 맞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어떻게 보면 팹리스보다 더 지금은 세력이 큰 슈퍼 을이라고 볼 수 있대요. 맞아요. 팹리스는 여러 개인데 맞아요. 파운드리는 걔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해줄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쥐고 있을 수도 있어. 대만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늘리려고 하는 게 대만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이게 우리도 어차피 공장을 엄청 크게 가지고 있는 기술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리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물질들로부터 안전하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야지. 개발하고 맞아요. 있겠죠. 제발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커져 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연산 반도체가 개발이 될지 그 개발을 누가 성공을 해낼 건지 거기 이제 개발을 먼저 해내는 승자가 되면은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그죠? 영향력이 엄청나지는 거니까 그걸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도체 소재랑 반도체 칩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최대한 제가 이해한 범위에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쉬웠어요. 저는 잘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를 이렇게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알아야죠. 너무 알아야죠. 쓸데없다. 알아야 됩니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투자가 하려면 기업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쵸. 기업에서 뭐 만드는지, 메모리 만드는지. 맞아요. 얘네들은 팹리스만 하는지, 맞아. 이런 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묻지마 투자라는 거는 옛날 이제 결혼식이죠. 이제 첫날 밤 돼야 그 얼굴 보는. 맞아. 취소도 안 되고 막 이런 거. 맞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도체 소부장에 투자를 하겠다.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하겠다. 그런데 어떤 장비도 되게 많고 소재도 엄청 많고 그런데 그걸 고를 수 있는 좀 능력을 키우려면 반도체 칩이 뭔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텝 1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저도 아직은 사실 공부 중이에요. 현명한 반도체 투자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무슨 연대 박사과정 하시는 그 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설명하신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그 책에 많이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반도체 이제 제조 공정이랑 공정별로 또 회사들이 다 다르니까 대박. 제조 공정이랑 그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까 말한 팹리스가 뭐고 파운드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걸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이게 덕분에. 너무 쓸데없나? 덕분에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막 우리 열정 씨를 놀렸지만, 막 컴퓨터치 모른다고 막 놀렸지만, 정말 이번 주에 이제 열정 씨 덕분에 완전 그 반도체 산업을 확 이렇게 개관을 딱 살펴보니까 그쵸. 좋네요. 우리 같이 반도체 회사에 투자를 해서 100%의 수익을 역시 제가 많은 여성이십니다. 내가 꼭 이루고 말리라. 다음 성장기, 대세 성장기에는 맞아요. 내가 100%를 이루고 말리라. 네, 이제 이게 정말 준비된 자한테만 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엑셀로 100개 그 리스트도 만들고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 리스트. 와, 대단하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음도 제 실공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반도체 2탄. 일단 기대해 주세요. 네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반도체도 공부하고 우리 이제 루나 사태 좀 심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심각해질까봐 살짝 이렇게 가볍게 다뤄봤습니다. 맞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이런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쓸공님들 이제 어디선가 듣고 계실 쓸공님들 이제 뭐 굳이 이제 뭐 좋아요와 댓글은 남겨주고 계시진 않아요. 근데 저 이해합니다. 저도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굳이 안 남길 때도 많아요. 좋지만. 네, 좋지만. 그러니까 너무 바빠. 근데 그렇지. 좋다고 그냥 마음속에 네, 그냥 이 사람 응원합니다. 요 네. 정도는 해요. 근데 그런 응원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제 좀 약간 1초라도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냥 한번 그냥 엄지손가락 살짝 스치시기만 하셔도 돼요. 운동한다 생각하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또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